아이고, 이게, 좀 어두워졌어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대로 해야지. 좀 약간 가까이서 해야 하나? 소리가 좀 이렇게 밖으로 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제 얘기 아니라 삼자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저 어떻게요? 뭐 비단이나 뭐 이런 저기 값비싼 뭐 금은보화 같은 거 어떻게요? 별로 이런 거는 별로 저기 관심이 없어. 이게 전쟁터에 가면 이게 노획물이 있죠. 그럼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떻게요? 별로 관심이 비단이나 뭐 이런 보석 관심 없거든요. 오로지 이쁜 여자. 특히 왕족 공주들의 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정복지에 가면 왕족들 공주들은 갖다가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요? 저기 징기스칸 게르 쪽으로 무조건 오게끔 돼 있었어요. 빼돌렸다가 이제 뒤져. 저 어떻게요? 딴 건 빼돌려도 괜찮은데 저기 공주들 이쁜 공주들 빼돌리는 건 어떻게요? 이거는 못 참아 징기스칸이. 여자를 원체 좋아해가지고 얘나 지금이야 똑같냐. 그래.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막 이게 정복지에서 이쁜 여자 사니까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것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저기 이게 천우장급들이 보통 쿠데타를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얘네들을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들 갖다 공주들을 갖다 어떻게 하사를 해. 아니 뭐 하사한다고 뭐 저거나 자 어떻게 하사하는 저거 있어요. 이제 일단 공주들하고 하게 되면 잠자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임신을 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임신을 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애를 낳아요. 그럼 칸의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칸 거기 그쪽에서 키워요. 그리고 그 애를 낳고 이제 약간 하여튼 애를 낳고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이 공주를 갖다 어떻게 해요? 천우장들한테 어떻게 하사를 해요. 천우장들이 좋아해요. 몽골 사회는 뭐 애 낳는 여자나 뭐 유부녀나 그런 거 상관없고 이쁘면 장땡, 이쁘고 예쁘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신분이 공주 신분이니까 원체 이뻐 또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주를 갖다 어떻게 천우장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기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몇 번째 부인으로 가기도 하고 보통 이게 저기 공주 신분이기 때문에 본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밀어내고 본처로 해서 넣어요. 보통 징기스칸이 그렇게 작업을 해요. 내가 저기 머시미시 공주 짓으니까 지금 이 공주가 그리고 어떻게 징기스칸 사이에서 어떻게 애가 나왔어요. 애까지 낳은 전 왕조의 공주이고 징기스칸의 애까지 낳았어. 자, 이 여인을 갖다 어떻게 해요? 천호장들한테 하사를 해요. 하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뭐 100번째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 부인으로 이걸 갖다 하사를 해요. 한 명만 하냐? 한쪽이 몇 명씩을 이게 하사를 줘요, 그게. 근데 단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의 아이를 무조건 한 명을 낳아야 돼.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그 공주들은. 자, 저기 시집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몽골 제국을 배신하지 않게끔 어떻게 단돌이 하는 어떻게 좀 약간 스파이 같은 역할을 좀 해요. 근데 징기스칸이 어떻게 되냐면 천호장들 하도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얘들 구테타 못 일으키게 어떻게 해요? 단돌이 시키는 거로 갖다가 그 공주들을 보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요. 징기스칸과 사이에서 무조건 애를 한 명 이상은 낳아야 돼. 애를 낳고 어떻게 해요? 애를 낳은 상태에서 그럼 애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요. 애는 이제 황궁에서 키워요. 이제 징기스칸 거기 이제 거의 궁에서 키워요. 그냥 황족처럼 자라요. 나중에.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황족처럼 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저기 피종 그 공주는 어떻게 해요? 천호장들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단돌이 좀 잘 시키라고 쿠데타 못 일으키게 천호장들이. 그러면 그걸 따라는 아니 그 자기가 낳은 애가 칸의 아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여기 황궁에서 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몽골 제국에 충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충성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집간 공주들이 어떻게 천호장한테 시집가고 본분이 되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끔 어떻게 해요? 약간
징기스칸 그 황궁 그 어떻게 보면 스파이 약간 노릇 좀 스파이로 이렇게 좀 해요. 자, 주 목적은 뭐예요? 천호장들이 어떻게 역적질 못하게 하려고 시켜. 역적질은 크게 두 가지야.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나는 뭐예요? 저기 적진으로 어떻게 항복하는 거. 자, 이거를 적진으로 넘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 사이에서 애를 낳은 공주를 갖다 시집을 보내. 그것도 본부인으로. 뭐 기존에 본부인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본부인은 어떻게 해요? 뒤로 밀려나요. 둘째 부인. 다 그거를 다 시켜요. 그 작업을. 그러면 천호장들은 어떻게 해요? 천호장들은 어떻게 해요? 천호장들의 어떻게 보면 그 훈장과 같은 그 상징성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 저기 뭐냐 사랑고기 자 천호장쯤 되면 사랑고기 많이 먹은 걸로 안 매겨져요. 자, 일반 군인 몽골 병사들은 사랑고기 많이 먹은 게 훈장인데 천호장은 사랑고기 많이 먹은 걸로 어떻게 훈장 안 쳐져요. 그러면 천호장의 그 당시 천호장들의 그게 뭐냐면 훈장이 뭐냐면 칸이 하사한 여자들 공주들을 갖다가 얼마나 자기의 부인으로 많이 두고 있나 이게 어떻게 해요? 훈장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면 자기네들 뭐하죠? 칸의 아이를 낳은 공주예요. 칸의 여자를 너 몇 명 갖고 있냐고 하면 나 3명 있다고 자랑해. 나 5명.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자체가 훈장이었어 그 당시에. 칸의 아이를 낳은 어떻게 해요? 공주들을 갖다가 부인으로 많이 둘수록 어떻게 해요? 천호장들이 그게 훈장이었어요. 그럼 천호장한테만 준 게 아니라 대소신료나 아니 공주가 그래 피정복지도 많지만 피정복제가 왕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러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겠죠. 그럼 공주들이 많아. 참고적으로 못생긴 공주들은 쳐다봐. 그 당시에 징기스칸 어떻게 해요? 공주 신분이라도 못생기면 어떻게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른 귀족이나 다른 그 장수들 전공을 세운 장수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부인 이제 전리품으로 줘요 보통. 그런 공주들. 근데 굉장히 이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이 무조건 애를 낳고 가야 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왜 이유는 간단해. 천호장 애들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 역적질 못하게 하려고 그거 단도리 시키려고 그렇게 해요. 이게 사서에는 안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징기스칸의 자식이 겁나 많은 거야. 천호장만 주면 보통 대표적인 게 천호장한테 많이 주고 쿠데타 못 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대소신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백호장급들은 나중에 백호장급들이 어떻게 해요? 천호장급이 될 애들은 싹이 보여. 그럼 그런 애들은 백호장 때 어떻게 해요? 칸이 직접 하사를 해요. 칸의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백호장이나 천호장들은 그 훈장이 뭐냐면 칸의 아이를 낳은 부인을 몇 명을 갖고 있냐가 저거야. 그러면 이게 칸이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게 모르잖아. 내가 내 아이를 낳은 부인을 네가 몇 명 갖고 있는지 물어봐요. 머시기 천호장 내 아이를 낳은 부인을 몇 명을 데리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7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천호장이 이게 최고의 군대에선 최고의 관직이야. 그럼 얘네들 갖다가 이제 대소신료나 지역의 약간 도지사나 이런 이게 도지사나 거의 왕급 비슷한 걸로 이게 총독으로 파견을 해요. 그러면 총독으로 파견할 때 이제 뭘 기준으로 이제 징기스칸이 그 천호장들을 갖다 총독으로 파견을 해요. 그 피정복지에. 그럼 총독으로 파견할 때 아무나 파견을 안 해. 누굴 하냐? 징기스칸의 아이를 많이 낳은 부인 순서대로 그 좋은 자리로 총독관으로 파견을 해. 보통 천호장에서 이렇게 공을 세우면 다음 관직을 올라가야 돼. 그럼 대부분 그 관직이 뭐냐? 피전복지의 총독관이에요. 총독이 뭔지 알죠?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사람을 총독관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막 여기 딱 물어봐요. 자, 머시기 A 천호장, 당신은 내가 하사한 내 아이를 낳은 부인이 몇 명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3명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고 내 부인 하사하니까 5명 있다고. 그러면 7명 있다고. 그러면 총독관 자리도 그게 다 노른자 자리가 있어. 그럼 제일 좋은 자리다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의 부인을 많이 데리고 징기스칸의 아이를 낳은 부인을 많이
이게 부인으로 데리고 있는 천호장들 어떻게 노른자의 자리에 어떻게 청독간으로 파견해요. 이유는 간단해. 그러면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이 청독간들이 거기서 어떻게 역적지를 못해. 그러면 이 부인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다 저기 징기스칸 황궁 안쪽에 자기 자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시를 해요. 자기 남편을 갖다가 그 부인들이.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쿠데타가 잘 안 일어나. 이제 역모가 잘 안 일어나. 보통 이게 천호장을 청독관으로 파견을 나중에 시켜놨어. 근데 얘가 나중에 자기 나라 세우겠다고 어떻게 해요? 독립하겠다고 지 나라 세웠다고 이 땅 내 거라고 하면서 거길 갖다 독립하겠다고 이지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청독관들이. 그러니까 이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부인을 갖다가 많이 빼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아이를 많이 낳은 그 하사한 부인을 많이 데리고 있는 천호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청독관으로 파견이 돼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은 데리고 있어야 청독관으로 파견이 돼요. 징기스칸의 아이를 낳은 부인 3명 이상은 데리고 있어야 청독관으로 파견이 돼요. 그럼 천호장의 최고 자리는 뭐예요? 청독관 자리예요. 어떻게 뭐 그 정복기에 거의 왕과 같은 저기 역할을 해요. 아, 이거 모기 때문에 다 이동이야.